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의 든든한 길잡이 증시 내비게이터입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시장이 정말 차갑게 식어버린 하루였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증시 그야말로 충격이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하루였습니다. 굳건할 것 같았던 코스피 4천선이 단 7거래일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시장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이 하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HB 전문가님과 함께 긴급 점검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보시면서 한숨 쉬신 분들 정말 많으셨을 겁니다. 저도 장 마감 호가창을 보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는데요. 오늘은 단순히 지수가 빠진 것을 넘어서 시장의 심리적 지지선이 붕괴됐다는 점에서 그 충격이 큽니다. 맞습니다. 사실 장 초반만 해도 4,072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좀 버텨주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3% 넘게 급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지표부터 정확하게 짚어주시죠. 네, 수치로 보면 처참합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135.63포인트, 비율로는 3.32%나 폭락하면서 3,953.62로 장을 마쳤습니다. 4천선이 깨진 건 지난 11월 3일 이후 처음입니다. 코스닥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2.66% 하락하며 878.70을 기록했는데요. 코스닥 900선도 힘없이 내주었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 투심이 완전히 얼어붙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3% 넘게 빠지는 건 정말 드문 일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환율도 심상치 않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락의 트리거 중 하나가 바로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전일 대비 7.3원 오른 1,465.3원을 기록했습니다. 벌써 7거래일 연속 상승세인데요. 1,450원대를 뚫고 올라가니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 우려 때문에라도 매도 버튼에 손이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수급 주체별 움직임을 좀 더 자세히 뜯어보죠.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고군분투하셨다고요? 네, 오늘 수급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개인의 독박 매수,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합작 매도였습니다. 개인이 코스피에서만 무려 1조 2,414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약 4천억 원을 사들였고요. 반면에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5,500억 원, 기관은 6,700억 원가량을 팔아치웠습니다. 1조 원이 넘는 돈을 개인이 받아냈는데도 지수가 이렇게까지 밀린다는 건 그만큼 매수 강도가 약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매도 압력이 너무 거셌던 걸까요? 이 부분이 오늘 장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규모를 합쳐보면 1조 2천억 원 수준입니다. 과거 폭락장들과 비교했을 때 매도 물량 자체가 역대급으로 쏟아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수가 3% 넘게 빠졌다는 건 시장의 수급 기반이 그만큼 얇아졌다는 뜻입니다. 즉, 받아주는 매수세가 촘촘하지 않으니 적은 매도 물량에도 호가가 툭툭 떨어지는 진공 상태 같은 하락이 나온 거죠. 일종의 매수 공백 상태에서 패닉 셀링이 나왔다고 봐야겠군요. 그럼 섹터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낙폭이 꽤 컸습니다. 네, 우리 증시의 대돌보가 흔들리니 집 전체가 흔들린 격입니다. SK하이닉스가 무려 5.45% 급락했고 삼성전자도 2.7%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줄줄이 비명 행사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미국발 AI 거품론의 재점화입니다. AI 거품론, 잊을만 하면 다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고점 대비 8% 정도 조정받으면서 시장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AI 투자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것 아니냐는 공포감이 확산된 거죠. 특히 오는 20일 새벽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섣불리 들어가겠다는 관망 심리가 매도세를 부추겼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쪽도 분위기가 안 좋았죠. 에코프로 그룹주 낙폭이 상당하던데요. 맞습니다. 에코프로가 7.48%, 에코프로 BM이 6% 넘게 빠졌습니다. 2차 전지는 금리 이슈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질 거라는 전망, 즉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나오면서 성장주 밸류에이션에 타격을 준 겁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에 금리 부담까지 겹치니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통 파란불인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빨간불을 켠 살아남은 섹터나 종목은 없었나요? 가뭄에 콩나듯 있긴 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 관련주였습니다. 미국 블룸에너지가 호실적을 냈다는 소식에 한선 엔지니어링이 21% 넘게 급등했고요. 또 바이오 쪽에서는 알테오젠이 2%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확실한 숫자, 즉 실적이 찍히거나 강력한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만 수급이 쏠리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시장 전체가 무너질 때도 가는 놈은 간다는 말이 실감 나네요. 오늘 시장을 움직인 핵심 뉴스들도 정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엔비디아 실적 이야기도 하셨지만 그 외에 우리가 꼭 체크해야 할 뉴스는 뭐가 있었나요? 네, 우선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 베어로보틱스에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사실 평소 같았으면 꽤 큰 호재로 작용했을 뉴스인데 오늘 워낙 2차전지 투심이 안 좋다 보니 주가 방어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봇 산업과 배터리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이슈입니다. 뉴스가 시장의 공포에 묻혀버린 케이스군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4천선이 깨졌습니다. 당장 내일 그리고 이번 주 남은 기간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 많은 분이 손절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구간에서의 투매, 즉 패닉셀링은 실익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11월 초 고점 대비 6% 이상 빠졌고 기술적으로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그럼 버텨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열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수가 3,900선 초반까지 밀릴 가능성은 열어둬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바로 11월 20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죠. 이 이벤트가 분수령이 될 겁니다. 만약 엔비디아가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가이던스를 내놓는다면 오늘 빠진 반도체와 AI 섹터가 강하게 반등할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20까지는 변동성을 견뎌야 하는 시간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 오늘 개인이 1조 원 넘게 샀다는 건 저가 매수 대기 자금이 여전히 풍부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예탁금이 82조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비우기보다는 현금 비중이 있으신 분들은 엔비디아 실적 확인 후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고 주식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며칠만 더 관망하며 반등 시 비중 조절 기회를 노리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지금은 공포에 질려 도망갈 때가 아니라 냉정하게 다음 카드를 기다려야 할 때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주식 격언에 공포에 살아라는 말이 있지만 지금은 공포가 팩트로 확인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일 결과에 따라 AI 거품론이 해소되면 오늘 하락분은 빠르게 만회될 수 있는 낙폭 과대 구간이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힘든 장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조금 더 희망적인 소식을 들고 찾아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증시 내비게이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본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나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